네, 안녕하십니까.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718 박스터 2.5 GTS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죠. 사실 포르쉐는 뭔가 생긴 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네이밍이 상당히 복잡해요. 뭐 981도 있고 982도 있고 뭐 992도 있고 뭐 718, 911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981, 982, 992 이런 것들은 이 차의 직접적인 모델명이 아니에요. 일명 코드네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냥 이 차가 몇 세대냐,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이거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방식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뭐 BMW는 E바디, F바디, G바디 이런 식으로 나누고 벤츠 같은 경우는 뭐 W212, W213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죠. 자, 그러면 코드네임은 그렇고 그 뒤에 718, 911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의 직접적인 모델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911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911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박스터 노말, 박스터 S, 박스터 GTS.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더 간단해요. S나 GTS로 갈수록 더 비싸고 더 고성능이고 더 고배기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이 박스터 차량과 까이맨이라는 차량에 앞에 718이라는 네이밍이 붙어요. 자, 이 718이라는 네이밍은 포르쉐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정도에 이제 레이스에서 막 명성을 날릴 시절에 우승을 많이 했던 차량 이름이 포르쉐 718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고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근데 이름에서부터 레이스카 DNA가 굉장히 가득하죠. 뭔가 어마어마한 녀석일 것 같은데, 자, 포르쉐의 막내 박스터 어떤 차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사실 포르쉐의 디자인은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10년 전에 산 포르쉐나 바로 어제 산 포르쉐나 디자인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포르쉐의 헤리티지를 잘 이어오는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나무랄 게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박스터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981 모델이냐 982 모델이냐 과연 어떤 모델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그 두 모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현행 박스터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981 모델에서는 약간 안에 두 발로 돼 있는 라이트, 동글동글한 형태의 라이트였다면 지금 현행 모델에서는 이제는 포르쉐의 상징 같은 라이트죠. 5발의 PDLS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기 흡입구 범퍼 쪽으로 한번 볼까요? 전에 981 모델에서는 누가 봐도 딱 3분할로 나뉘어진 범퍼 디자인이었어요. 마치 요즘 나오는 소나타 DH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행 모델은 물론 3분할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올블랙으로 처리되면서 뭔가 공기 흡입구도 좀 더 커지면서 시원시원해진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심플해진 느낌이 나면서 훨씬 더 멋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측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측면부 같은 경우는 981 모델이나 982 모델이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이 포르쉐의 특유의 매끈한 라인도 아주 잘 빠져 있고 이 뒤쪽으로 올수록 빵빵한 엉덩이가 있는 모습이 나는 고성능 차야, 아주 잘 달리는 차야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건 이 휠인데요. 사실 휠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같은 차량이라도 정말 다 다른 휠로 장착돼서 나오거든요. 이 포르쉐에는 휠에 대한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뭐 예쁜 휠도 많고 정말 다양한 휠들이 많은데 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저 테일 램프죠. 981 모델에서는 안에 램프가 둥그런 형태로 돼 있었고 이 램프 자체도 좀 더 둥그런 형태였다면 현행 모델에서는 좀 더 간결하고 일자 램프로 변한 모습이 훨씬 더 멋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센터에 블랙 라인이 들어간 거죠. 원래 전에 981 모델에서는 이 포르쉐 로고나 모델명 같은 게 이 트렁크 위쪽에 달려 있었어요. 이 블랙 라인이 생기면서 로고나 모델명 같은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박스터의 상징이죠. 이 가운데로 몰린 두 발의 머플러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주 고성능이라고 딱 뒷모습에서부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멋진 뒷모습입니다. 자, 박스터의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또 981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예전 모델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혼이 크고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진 스티어링 휠이에요. 저는 너무나 디자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달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빙 모드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다이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달면 여기 있는 이 시계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시계도 달려있는 게 맞고요. 크로노 패키지를 달아야 여기 있는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도 여기 생기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버튼 있죠. 이 버튼이 부스터 버튼이에요, 일명. 스포츠 리스폰스라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그 차의 최대 성능을 발휘해서 이제 변속감이나 엔진의 질감이 정말 최대 성능을 발휘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이 되거든요. 20초 동안만 쓸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에서 주인공들이 막 최후의 순간에 막 가스 열잖아요. 빨리 달리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치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단순 시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고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예뻐지고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센터 페시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자, 일단 실내 센터 페시아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올드한 모습이죠. 일단 요즘 시대에 이런 CD 구멍이 있는 차도 보기 힘들 뿐더러 이게 16년도부터 쭉 이어진 디자인이거든요. 어제 산 차나 16년도에 산 차나 이 실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아쉬워요. 뭐 요즘은 마칸까지도 이제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박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행 박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고 있는 GTS 4.0 모델이 이제 마지막으로 파는 내연기관 모델이고요. 전기차스럽게 뭐 타이칸스럽게나 아니면 제가 상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까이엔스럽게 그런 식으로 실내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센터 페시아를 좀 더 볼 건데 일단 이 에어컨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오토 에어컨을 잘 쓰는 편인데 이 오토 에어컨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못 다는 건 아니에요. 옵션입니다. 사실 포르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옵션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는 차만 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 이제 통풍 시트가 포르쉐 차량에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미드십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 저의 시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뜨거운 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 격하게 주행을 하다 보면 차가 금방 더워져요. 에어컨을 틀어도 왜 이렇게 덥지?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통풍 시트가 있어야 그나마 훨씬 더 쾌적하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통풍 시트가 최대로 켜놓으면 이 모터의 소리, 모터의 좀 소음이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1단이나 2단으로 틀 때는 괜찮은데 이 맥스 3단으로 틀어놓게 되면 통풍 시트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크게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의아한 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썬바이저에 있는 거울이에요. 썬바이저에 있는 거울이 뭐 조그맣고 작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각도가 살짝 정면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약간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내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선 전혀 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틀어야 보이거나 정면으로 보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뜯어서 봐야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울 위치가 왜 이런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차량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풋레스트 공간이 다른 차량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이어서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할 때 보통 다리를 쭉 펴서 풋레스트에 이제 발을 놓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리를 꺾어 놓는 편인데,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다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운전을 했는데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방향지시등 있잖아요. 방향지시등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쉽다고 느껴져요. 이게 1억 원이 넘는 차량인데 뭔가 이 소재의 느낌이나 이 소리나 이런 느낌 자체가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 차량이죠. 2인승 로드스터 차량이에요. 911처럼 사람은 탈 수 없지만 거의 짐칸의 뒷자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딱 사람 2명만 탈 수 있고 그 뒤엔 강아지도 탈 수가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꼭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등판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누울 수 있는 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휴게소 같은 데서 내가 확 누워서 쉬고 싶다, 플랫을 해서 쉬고 싶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냥 요 정도 누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등판각은 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벽으로 꽉 막혀 있어서 뒤에 자리가 있거나 뭐 수납 공간이 있거나 뭐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가벼운 우산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아닌데 이제 공간 같은 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 실내 센터 패시아에 그 어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물론 컵홀더는 존재하고 있지만 컵홀더를 제외하면 뭔가 핸드폰 하나 놓을 공간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 수납 공간이나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든 차들이 이렇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티슈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잔짐들을 넣어 놓으시는데 이게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짐을 넣고 나서 이렇게 딱 안 보이게 숨길 수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좀 실용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예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뭔가 차량의 수납 공간이 아니라 뭔가 핸드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박스터는 실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그 대신 트렁크가 앞뒤로 2개씩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포츠카들은 엔진이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만 트렁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스터는 그래도 앞뒤로 트렁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실용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여기 보면 트렁크가 앞뒤로 여는 버튼들이 여기 바로 도어 열자마자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자, 보통 일반 차들의 본넷이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본넷 열듯이 똑같이 여기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주면 딱 열리는 모습이고, 뭔가 넓은 건 아니에요. 이 트렁크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나 깊이감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을 간다 했을 때 뭐 캐리어 하나랑 이런 백팩 정도 하나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쓰는 기내용 캐리어거든요. 딱 넣어볼게요. 편하게 실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백팩 하나도 문제없이 넣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골프백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내용 캐리어보다 조금 더 큰 수화물로 맡기는 캐리어도 눕혀놓으면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됩니다. 닫는 것도 무리 없이 닫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꿀팁인데,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넷들은 보통 이렇게 꽝 닫잖아요. 본넷 꽝 닫는 거와는 다르게 살포시 이렇게 닫고 나서 여기를 꾹 눌러주면 이제 확실하게 닫히게 됩니다. 뒷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뒷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이는 넓을 수 있는데 깊이감은 확실히 이제 낮아요. 그래서 뭔가 또 여기도 짐을 엄청 많이 실을 수는 없지만 기내용 캐리어 똑같이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눕혀놓으면 문제없이 실리는 모습이고 백팩도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너무 큰 캐리어는 못 넣을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캐리어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뒤에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딸깍 닫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스터를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365마력의 43토크를 가진 차량입니다. 4기통 터보 차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M340i 차량은 6기통인데 이 4기통과 6기통 차량이 스펙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상당히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연비인데요. 아니 지금 스포츠카 타면서 무슨 연비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진짜 놀라워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연비가 한 11, 12 정도까지도 찍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준수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정속주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이나믹한 주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다 해보고 있는데 그냥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연비가 한 9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기통 차량이고 공차 중량이 1400km대의 굉장히 가벼운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사실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니에요. 뭐 박스터를 데일리로 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일리로 타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뭔가 이 하드한 주행 질감 그리고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 주는 그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은 감수하고 타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량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포르쉐에서 주는 감성, 뭔가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타주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또 배기음 중요하잖아요.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금까지는 냉간 시동이나 아니면 정차 상태에서 악셀링을 하면서 배기음을 들려드렸다면 지금은 주행 중에는 배기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밟아볼게요. 일단 먼저 일반 모드부터 밟아볼게요.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르쉐 특유의 약간 고음은 아니고 그 까랑까랑한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멀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랑은 확연히 다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노멀 모드에서도 가변 배기를 열 수 있지만 이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로 해놔야 이 배기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이 배기 소리가 밖에서 들으면 뭐 나름대로 매력적인 소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들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운드가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디젤 트럭에서는 날 법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뭔가 이게 스포츠카 소리가 맞나 싶은 소리가 좀 내부에서는 그렇게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실 이 718 박스터로 넘어오면서 이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기가 좀 작아져서 아쉬웠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았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지금 배기의 소리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냥 이 배기의 질감, 이 배기음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전의 질감은 상당히 경쾌하죠.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뭐 스포츠카라고 해서 뭐 너무나 불편하다, 뭔가 지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일반 차와 다를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변속감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 7단 PDK 미션이 울컹거림 하나도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차를 끌고 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로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아니 일단
RPM을 굉장히 끝까지 써줘요. 그러면서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레드존까지 막 밀어붙여도 차가 힘들다고 막 변속해버리지 않고 그 있는 힘을 끝까지 쥐어짜내는 모습이 진짜 명불허전 포르쉐고 진짜 외계인이 만든 자동차 맞는 것 같습니다. 호호호호. 와. 오. 자, 코너링. 와. 오. 와, 진짜 이 차 코너링 성능 미쳤습니다, 진짜. 와, 저도 코너링 성능 좋다는 BMW를 타고 있지만 뭔가 BMW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BMW는 나 아직 한계가 멀었어, 좀 더 밀어붙여봐, 조금 더 해봐, 더 해봐, 이런 느낌이었다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뭔가 내가 벽에 기대어 있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반대쪽에서 나를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뭔가 굉장히 다른 재미인데 코너 안정성 진짜 최고입니다. 와, 명불허전 포르쉐 미쳤습니다, 진짜. 와.